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 기사 관련돼서 필기 교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론편과 기출편을 통합형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분량을 좀 작게 했고요.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커버가 있고요. 책을 만들 때 좀 고민했던 부분은 수험생들이 너무 분량이 많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기존 제가 사용했던 수험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보면은 약 2,500페이지로 분량이 좀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각 주제별로 제가 만든 PPT에다가 그 다음에 교재 내용을 두 번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 설명드리고 교재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출제 기준이 22년도 변경되고 나서 시험 방식도 지금은 CBT가 전면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필기의 출제 동향을 보면은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해서 문제와 답만 알아가지고는 조금 풀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도 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본 이론 부분이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출문제와 답만을 달달 외우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조금 부족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CBT 동향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5년입니다. 합격률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21년도가 합격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개정되고 나서 출제 기준이 바뀌고 나서는 현저하게 필기 합격률이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실기는 합격률이 늘어가고 있고요. 점점 필기에서 많이 떨어뜨리고 실기에서는 웬만하면 다 합격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책의 내용은 이 한 페이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책이 분량이 너무 많았던 것을 저는 목표로 한 1000페이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보자 이게 목표였고요. 관련돼서 이론편과 기출편을 1000페이지 정도로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론편과 문제편을 분처리 가능하도록 각각의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론편을 띄고 문제편만 보고 싶을 때는 문제편만 볼 수 있도록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기간은 출제 항목을 그대로 목차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1000페이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좀 더 요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CP/IP에 관련된 제3편이죠. 정보통신 네트워크 부분은 관련된 와이어샤크나 패킷트레이서 이런 관련 툴을 좀 사용해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 출제 동향이 단순 암기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본 이론이 좀 더 늘어나고 신규 문제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론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 책은 이론을 좀 더 쉽고 요약 형태로 설명할 수 있고 분량이 좀 작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부 시간을 고려해서 법규에 대한 부분은 책에다 아예 기출 형태, 기출 회차를 아예 표기를 다 해가지고 공부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책은 분처리 가능하도록 이론편과 문제편을 했고 문제편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전체 부분이 제가 설명드린 책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책의 내용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이론편과 문제편으로 책을 좀 구분해서 분철할 수 있게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편에는 전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수록을 했습니다. 실제 출제 기준과 동일하게 출제 기준입니다. 이 출제 기준이 그대로 다 목차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론편의 실질적인 목차가 되겠습니다. 제1편이고요. 1편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한 150페이지 정도고요. 내용이 좀 더, 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원래 항상 출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이 가능하도록 좀 배려를 했고요. 다음으로 2편입니다. 2편은 우리가 항상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페이지에 정리하는 부분도 많지가 않습니다. 한 60페이지 정도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충분히 이 내용만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3편입니다. 3편은 페이지를 좀 더 한 150, 160페이지 정도로 잡았고요. 내용이 TCP/IP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내용적인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서브네팅, 이중화, 맥 주소, 그 다음에 VLAN, 라우팅 이런 부분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좀 고려했고요. 관련된 툴을 좀 사용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4편입니다. 4편은 2020년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신규로 들어온 항목이고요. 관련돼서 유지보수 관련된 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좀 더 문제가, 내용들도 좀 더 실무적인 내용들이 좀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보면 이쪽 부분들은 거의 내용들을 보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관련된 내용을, 실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 5편입니다. 제 5편은 1장부터 제 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컴퓨터 일반에 대한 부분은 1장과 2장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3, 4, 5, 6장은 기존 3편과 4편에 했던 설명이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출제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 7장입니다. 법규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량을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좀 실제적인, 노트 표기를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편입니다. 문제편은 전체적으로 21년도, 22년도, 23년도만을 수록을 했고요. 보시면은 21년도에 디지털 전자회로가 22년도부터는 출제 기준이 바뀌며 정보 전송 일반, 정보 시스템 운영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문제와 해설을 좀 수록을 했습니다.